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펀 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주제는 고려 원의 영향과 건문세족의 등장, 이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력이 볼까요? 지금 이 포스터, 이 그림, 옛날 MBC에서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드라마죠. 기양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양후가 누군지 알아요? 네, 고려에서 원으로 끌려간 공료 중에 한 명입니다. 원나라 순제 총애를 받아서 항우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이 여인은 고려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은 우리 고려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정치면에서도 영향을 끼치죠. 키워드는 단군 신화와 민족 정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원은 내정을 간섭을 하고 왕실 호칭 및 간제를 격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죠. 이것은 고려의 자주성을 상당히 손상 입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이 이 외세 침략과 이 압력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민족 의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당군이라고 하는 공동의 조상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를 여태까지 구전, 입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드디어 최초로 기록으로 남긴 게 바로 이때 일이거든요. 1년 스님의 상륙유사가 그 첫 출발이었고, 그 뒤로도 제왕운기, 이승유의 제왕운기 같은 역사책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원나라 영향으로 풍속도 제법 바뀝니다. 조언의 풍속이라든가 몽골풍이 유행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 되겠죠. 먼저 좋은 풍속은 왜 늘었냐면 우리 전에 원나라의 인적 물적 수탈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때 공료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인들이 공료로 선발되면 상당히 어려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저 멀리 가지 않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먼저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조혼, 일찍 혼인을 시킨다. 이게 조혼입니다. 자, 또한 몽골에서 유행하는 몽골의 풍속이 우리 고려에도 전례가 많이 됩니다. 언어, 뭐 복장, 머리 스타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음식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데 그걸 우리는 통칭해서 불러서 몽골풍이라고 부르죠. 변발 머리 스타일, 이 머리 스타일, 그림에 보이는 머리 스타일이 바로 이 변발이라는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 정수리부터 머리를 앞에는 까고 뒷머리만 이렇게 기르는 또는 닦기도 하고요. 모자를 쓰기도 하고요. 자, 이게 바로 변발이죠.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머리 스타일 뭐죠? 조선시대에 떠올려보면 가장 대표적이죠. 상투를 튼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그런 머리 스타일에서 변발로 바꾼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호복. 사실 이 호자가 오랑캐를 뜻하는 단어여서 좋지 않은 뜻이죠. 오랑캐라고 부르지 말고 이때는 호를 이민족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유목민족들, 이민족들의 그런 복장을 우리나라 복장에 반영하기도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철릭이라고 하는 이런 옷이라든가 무인들이 많이 입었던 옷입니다. 쪽두리, 이런 혼인할 때 여성들이 했던 머리에 썼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는 것입니다. 몽골말 수라, 임금님이 먹는 밥상이죠. 또는 벼슬아치, 뭐 장사치, 이런 뭐뭐치라고 하는 거, 양아치 이런 말 속에 있는 치라는 단어도 이 몽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자, 음식도 이때 많이 넘어왔는데 소주라고 하는 증류시킨 술 또는 만두 같은 것들도 이때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음이라는 풍속이나 몽골풍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방면의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새로운 문화들이 많이 수용되었죠. 이 중국은 원나라는 저 옆에 엄청난 제국을 넓혔잖아요. 저쪽에 이슬람까지 제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그런 문화, 중국의 문화, 그 중간의 문화, 다양한 발전한 기술들과 문화들을 우리 나라에까지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담당했었죠.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이때 송나라 때 정리되었던 새로운 유학, 신유학이라고 불렸던
주자가 정리했기 때문에 주작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성리학이 이때 수용이 됩니다. 원나라 시절에. 자, 안향이라는 사람이 도입을 했는데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 그걸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신진사대부들이 자기들의 사상적 기반 또는 개혁 기반으로 받아들이죠. 자,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뭐 뒤에 나올 정몽주, 정도전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화,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목화를 처음으로 들여왔죠. 목화가 뭔지 알죠? 면화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솜 있잖아, 그죠? 이거를 솜 이 실 같은 걸 뽑아서 그걸 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이 솜으로 짠, 이 목화에서 나온 이 실로 짠 게 바로 면이죠. 그래서 면화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문익점이 부통에 담았다라고 에피소드가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또한 채무선이라는 사람이 하약 기술을 발명이 아니고 이때 뭐 어쨌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개발했는데 중국에서 조금 배워왔던 거죠. 중국 사람들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서 채무선이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연구한 끝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또한 원나라 간섭기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시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법, 달력을 받아들였는데요. 수시력 여기 나왔네요. 원나라 때 각수경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역법서입니다. 이슬람의 천문기구를 본떠서 제작한 관측기구를 이용해서 1년을 365.24251로 정하였다. 와우, 상당히 구체적이죠. 13세기 말에 고려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고려 사회가 상당히 다양성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원나라 간섭으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배층도 변화하게 되죠. 기존의 지배층이었던 무신은 개경 한도를 하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얘들은 임유무라는 사람이 피살되면서 무신 정권이 붕괴됐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원간섭기가 되면서 새로운 지배층 건문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건문세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건문세족은요, 원나라 간섭기 때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했는데 친원 세력이라고 대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처럼 친원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원과 특별한 관계인 사람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드라마 기항우 맞죠? 공료로 끌려갔다가 원에서 황후의 자리까지 올랐던 기황후의 바로 오빠였던 기철이 새로운 그런 친원파라고 볼 수 있겠죠. 권력을 가진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점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맞아요. 과거 시험으로는 하기 어렵겠죠. 관리로 나가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조상의 백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음서제였죠. 그래서 음서제로 간직에 진출했고, 또한 이때 귀족 회의 기구였던 도병마사가 원나라 간섭기 때 도평 의사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국방과 외교만 했던 곳인데 고려 말기 이 원간섭기 때 점점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이렇게 확대되어 갔거든요. 그래서 요 도평의사사에서 이 소수의 친원파, 건문세족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이러한 건세를 이용해서 뭐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불법적으로 농민들을 핍박하고 수탈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하죠. 자, 그래서 농민들 땅을 뺏어서 대농장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농민들을 막 억압하고 뭐 고리대금업, 요즘으로 따지면 사채죠.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줘서 그걸 못 갚으면 땅을 뺏거나 또는 그 사람을 노비로 삼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노비로 변화되어 가면 세금을 담당해야 될 양민의 숫자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양민이 줄면 당연히 세금이 주니까 국가 재정도 점점 감소하고 파탄에 이르게 되겠죠. 왕권은 어떻게 될까? 권문세족의 힘이 이렇게 권력이 세지면 정치, 경제적 권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왕권도 저절로 약화되어 가겠죠. 나중에 왕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 네,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겠죠. 권문세족을 누르려고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사건의 주요 용어,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으니까 확인하면서 복습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